예, 오이를 돌려깎게 끝나셨으면 일정한 크기 길이로 예. 음식 디미방에는 평범한 오이를 썰어주세요. 특별한 요리로 만드는 지혜도 담겨 있다.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떨려갖고. 외화채는 일종의 오이채 무침이다. 오이 채 썬 것에서 가볍게 뭉쳐주세요. 녹두 녹말 오이를 얇게 채 썰어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찬 성질이 있는 녹말가루를 묻혀 다시 데쳐내는 방식으로 만든다. 더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완성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해야 한다. 전분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비로소 고운 빛깔의 외화채가 탄생한다.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이거 녹말가루 안 바르고 그럼 이었네. 이거 발라야 되는데 이걸 그러게 투명 안 하다 그치? 그러니까 어쩐지 내가 다르다 다르다. 밀가루를 써가지고 실패했어요. 하셔야 돼요. 식초를 넣으시고 외화채는 식초와 간장을 넣어 무치는데 오독오독한 질감을 즐김과 동시에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데 그만이었던 일품 요리였다. 네, 뭐 식초 조금 적게 넣으셔야 될 겁니다. 예. 오이를 데치면서 전분가루를 묻혀서 3번을 데쳤는데 3번을 데치니까 투명하고 오이가 또 아삭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지혜로움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음식 디미방에는 어만두라는 특이한 모양의 만두도 소개돼 있다. 어만두는 밀가루가 귀했던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이다. 생선살로 만두피를 빚어 꿩, 서기버섯과 같은 귀한 재료를 넣어 먹는 영양식이다. 음식 디미방에는 흰살 생선이나 숭어살을 만두피로 쓰라고 권한다. 어만두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다. 한나절이 넘도록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상에 올랐다. 연계찜부터 어만두까지 모두가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귀한 음식이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상차림. 마을 사람들까지 참가해 300년 전의 음식을 맛보는 자리다. 꽁꽁인데 가위 많습니까? 많이 드십시오. 근데 저는 입에 거의 맞거든요. 맞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근데 이거 저기 담백하고 옛날 맛이 나는데 아주 옛날 맛이. 안동 장씨 부인의 지혜와 배려가 새삼 고마워지는 자리다. 할머니가 근 400여 년 전에 남기신 음식 디미방 책이 참 좀 더 빛을 발하고 또 저희들 음식을 요즘 뭐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쓰고 주부들이 편하게 생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재료도 그렇고 웰빙 음식화되어 있으니까 식탁에 많이 올려서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영양의 석계고택은 장씨 부인이 살던 가옥이다. 음식 디미방을 남긴 장씨 부인은 현모양처의 전형이었다. 남편을 내조함은 물론 7남 3녀를 훌륭하게 길러 둘째 아들이 2조 판서까지 오르면서 정부인이란 품계까지 받았다. 양반가 안주인으로서의 소임도 충실히 수행했다. 솔거노비라든지 통직이나 참모 또는 식모들이 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조리 분담을 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안주인이 그런 가사에 대한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예가 안동장 씨가 남긴 음식 디미방이라든지 빙어각 이씨의 규합청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시문에도 능했는데 시조 성인음에는 고운 심성과 더불어 총명함이 엿보인다. 어린 시절 남긴 서예와 그림도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귀감이 될 만큼 소양과 재능을 겸비한 여인이었다. 종부인 저는 음식 디미방을 늘 곁에 두고 펼쳐봅니다. 그런데 쉽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6가지 음식에 무슨 암호처럼 쓰인 맛질 방문. 그 의미가 못내 궁금합니다. 경북 예천의 맛질 마을. 맛질은 옛부터 이 마을에 내려오는 이름이다. 안동 권씨 집성촌인 이 마을과 맛질 방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600년 가까이 터를 지켜온 추노 고택을 찾았다. 이 가문에는 음식과 관련된 독특한 내력이 있다고 한다. 그 어른들이 궁중에 음식을 임금님의 그 수라상을 총관장하는 상어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가에도 그 음식이 궁중 음식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민가에서 보도 못했던 음식을 해 먹으니까 그래서 맛이 좋은 동네다. 예로부터 음식 맛으로 정평이 나 있던 맛질 마을. 이곳은 장씨 부인의 어머니인 안동 권씨 부인의 고향이었다. 권씨 부인이 성장하면서 예천 맛질의 음식법을 익혔을 터이고 이것이 그 딸인 장씨 부인에게 전수가 되어서 장씨 부인이 음식 디미방을 지을 때 특별히 이 음식은 친정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예천 맛질, 그 맛질 방문이라는 표기를 별도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했는가 봐. 음식 디미방은 맛질 마을 권씨 가문의 긍지이기도 하다. 또 이것도 이제 음식을 만들면 기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기록을 해놓으면은 금방은 될 거 아닌데 나중에 가면은 기록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이 그때도 이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그게 바로 이 책하고 똑같은 연관된 일이라면서 여기다 장씨 부인이 왜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써놨으면 누군지 바로 찾을 텐데. 음식 디미방에는 16가지의 맛질 방문 음식이 소개되어 있다. 인절미 굽는 법은 인절미를 맛있게 먹는 조리법을 담았다. 떡을 엿에 찍어 먹는 보통의 방식과는 달리 인절미를 만들 때부터 그 속에 엿을 넣고 굽는 조리법이다. 엿을 찍어 먹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먹는 이를 배려한 것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먹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인다 그러면 또 재미나게 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성류탕 역시 선조들의 기지가 엿보이는 음식이다. 꿩육수를 이렇게 끓여요. 국간장으로 색깔을 내시고요. 가루낸 잣을 양념에 이제 듬뿍 성류탕은 꿩육수로 국물을 내는 일종의 만두탕이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꿩, 버섯, 잣을 잘게 다진 소를 넣어 빚는데 가장자리부터 그 모양이 이제 주름을 특이하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서 있고 예쁘잖아요. 한 입에 쏙 들어갔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모양이 석류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석류탕. 여기에는 음식에서도 풍류를 즐기던 조상들의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재료 간수는 무엇보다 절실했다. 음식 디미방에는 음식 재료 간수법을 일러두었는데 복숭아는 밀가루죽에 넣어두면 싱싱함이 오래 간다고 적고 있다. 복숭아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호흡도 하고 영양소도 필요하고 특히 수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냥 놔두면 이거 전혀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밀가루 죽에다 넣어두면은 죽에는 수분이 많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숭아에게 수분도 공급하고 밀가루 자체에 탄수화물의 영양이 있기 때문에 복숭아가 그걸 흡수하게 되겠죠. 쉽게 상하는 가지는 간수법이 특히 중요했다. 음식 디미방에는 가지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적고 있는데 뽕나무를 태워 그 체에 묻으라고 권한다. 선조들은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지만 실제로 뽕나무 재에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강력한 살균력이 있다. 수박은 깊은 장롱이나 큰 독에 결을 넣고 방에 두면 썩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숨어 있다. 이걸 쌀교 속에 넣어두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수박을 부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수박에 직접 닿지 않고 쌀겨에 닿기 때문에 쌀겨는 변하더라도 수박은 변하지 않죠. 전복은 참기름을 발라 보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기름이 피막을 형성해 부패를 막는 효과가 있다. 경험으로 터득한 조상들의 간수법은 현대 과학과 비교해봐도 놀라울 정도다. 이곳 연구소에선 잊혀진 우리술을 되살리고 전통주의 현대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술을 빚고 있는데 이날은 하양주를 빚는 날이다. 그런데 특이한 조리 과정이 눈길을 끈다. 이유가 다 있나 봐요? 네? 이유가 있나 봐요? 네. 잘 익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는 거거든요. 놀리는 것 같아. 쌀로 만든 구멍떡을 짓이기는 과정은 조선시대만 해도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우리술 제조 방식이다. 덩어리진 것 없이 끓여야 되니까. 그러진 것 없이 하려면 떡이 식기 전에 치대는 것을 빨리빨리 해줘야 덩어리지지 않고 한 덩어리가 죽 상태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깊은 맛과 향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어 짓이겨진 구멍떡에 누룩을 섞어 밑술을 만든다. 손을 이렇게 쥐어서 짜면은 줄을 흘러내려요. 누룩을 깨려고는 덩어리 누룩을 깨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자꾸 치대서 이 떡이 누룩에 의해서 삭아서 죽이 되게끔. 사흘 후 찹쌀로 밥을 지어 밑술에 덧술을 섞는데 이렇게 하면 연꽃 향기가 나는 하양주가 된다. 연꽃 향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연꽃 향기는 이제 누룩의 밀기울에서 오는 것인데 연꽃 향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향기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양주가 갖고 있는 재료 배합 비율에서 연꽃 향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양주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주에는 자연과 순리를 따르는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술은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다. 음식 디미방에는 50여 가지의 술 제조법을 싣고 있는데 이는 전통주 복원의 물꼬를 터주었다. 여러 번 걸러 맑게 뽑아낸 청주류부터 걸러내지 않는 탁주류까지 종류별로 기록돼 있어 그 가치 또한 높다.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구멍떡으로 빚는 술, 물은 송편으로 빚는 술, 그다음에 범벅으로 빚는 술, 이런 술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전통주가 번성했던 조선 중후기의 술을 복원하는데 귀중한 자료다. 이른 아침,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쇠고기에 간장과 참기름으로 양념을 해 쟁여두고 배추와 우엉도 정성껏 썰어 준비한다. 제사 음식이라 정성을 다한다. 모듬적이라고 부르는 집산적이다. 음식 디미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동의 향토 음식으로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음식이다. 정갈한 음식이 되도록 길이도 일정하게 다듬는다. 경험이 쌓이면서 지혜도 늘어난다. 치자를 이제 물에 우려가지고요. 조금 섞어요. 그러면 구워 놓으면 색깔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여기 시집을 오니까 그 집산적 접을 이걸 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달걀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달걀보다는 치자물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치자를 이제 구해가지고 미리 물에 담가놔요. 그럼 이제 그게 우러나니까 그 물을 이제 받쳐서 쓰고 있어요. 종부로 살아온 30년 세월.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조리법이다. 세심한 부분까지 먹는 이를 배려하는 종부의 정신. 안동 장씨 할머니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이 아니었을까. 음식 디미방은 지난 세월 속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음식 디미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곡히 다 채우지는 않으렵니다. 장씨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백지를 채울 후대를 위한 배려입니다.